모든 비즈니스, 초소형 스타트업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5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첫 직장 면접을 준비하거나, 첫 승진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걸 이해하는 건 진짜 슈퍼파워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재밌죠. 조시 코프만은 실용적이고 생산성 중심의 접근으로 유명한 세계적 비즈니스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모든 비즈니스 플랜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스텝, 가치를 창출합니다. 중요하지만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낼 만큼 충분히 중요한가? 시장 규모를 확인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방법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요. 획득 욕구, 유대 욕구, 배움 욕구, 감각, 감정 욕구, 방어 욕구. 이 욕구를 많이 자극할수록 비즈니스 제안은 더욱 매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기술이든 배우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퍼져 있는데요. 사실은 20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40분씩 한 달 정도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커질수록 영상이 더 대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퍼스널 MBA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부가 팔린 세계적 비즈니스 책이죠. 이 두꺼운 책을 쓰려면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지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 책을 써야겠다고 느꼈을까요? 조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호기심, 끈기,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탑티어 MBA 졸업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대체 비즈니스가 뭐지? 뭘 중요하게 알아야 하지? 그래서 비즈니스의 기본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책을 찾기 시작했지만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분야별로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세상에 분명 존재해야 하는데 없는 이 책을 내가 만들자. 그래서 퍼스널 MBA는 단순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생의 2번째 풀타임 잡이 되었습니다. MBA란 무엇입니까? MBA는 경영학 석사죠. 수익성이 매우 높은 대학원 학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장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생기면, 사업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MBA.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지식의 대부분은 독학으로 충분히 습득 가능하고 사업 학교가 꼭 출발점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핵심 개념만 이해해도 지금 하는 일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퍼스널 MBA를 쓴 이유죠. 완전한 초보자도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고 이 대화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많은 독자들은 초년생, 승진 준비, 신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엔지니어 친구가 이런 상황이었죠. 관리자 승진 면접이 있어. 근데 면접에서 회사를 어떻게 개선할지 묻는데 나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핵심을 알려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날 면접에서 바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프레임워크에 따라서였어요. 이 프레임워크는 이 비즈니스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고객의 관심은 어떻게 끄는가? 어떻게 돈을 지갑에서 꺼내게 만드는가? 약속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수입이 비용보다 많은가?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의 노력과 시간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가?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직무에서 오너십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들은 채용하고 싶어하죠. 회사의 경영진, 관리자들은 다음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회사 전체를 시스템으로 이해하며 오너처럼 사고하는 사람. 이 능력이 있으면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그러면 MBA는 사기일까요? 사람들이 MBA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좋은 커리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졸업생의 3분의 2는 경영 컨설팅, 투자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대형 기업으로 취업하죠. 그런 인생을 원한다면 MBA는 그 업계로 진입하는 매우 비싼 티켓의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고가 입장권이죠. 하지만 문제는 상위 10개 경영대학원의 비용이 2년 과정에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듭니다. 대부분 빚을 내서 다니죠. 그리고 그 빚은 취업이 되든 말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 직업을 좋아하든 말든 평생 따라오죠. MBA가 장기적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네, 연구 결과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교수 제퍼리 피터, 크리스티나 퐁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 성공과 MBA 소지 여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MBA를 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은 MBA 없이도 잘 나간 사람이었다고 하죠. MBA는 일종의 선발 시스템이고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사업을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가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한 달 1,300만 원씩 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거나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가들이 복잡하게 말하는 이유는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 심리와 상식과 기본적인 산수죠. 그래서 뭘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비즈니스는 아래 5개의 요소가 인간 심리 위에서 돌아갑니다. 1번 가치 창출, 2번 마케팅, 3번 판매, 4번 가치 전달, 5번 재무 구조. 사업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보통 팟캐스트를 할 때는 전체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디서 시작할까를 잡아가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을 파는 비즈니스냐면 향이 아주 좋은 양초를 파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설계하고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원칙은 그 여정의 1단계는 뭐죠? 네, 1단계는 바로 가치 창출입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그 가치가 양초죠.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가치가 양초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은 왜 양초를 살까? 이겁니다. 사람이 양초를 사러 갈 때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양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뭘 원하고 뭐가 필요하고 뭘 찾을까요? 아마 좋은 향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죠. 너무 비싸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렴하기를 원하고 오래 타기를 원하죠.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죠. 흥미로운 점인데 가치 창출의 대부분은 서로 경쟁하는 우선순위들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완벽한 제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모든 걸 제공하고 거기다 무료여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가치 단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사람들이 찾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향을 만드는 성분은 뭔지, 양초가 더 오래 타게 하는 것은 뭔지, 제조 단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요. 저렴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대부분의 성공한 비즈니스는 그 요소 중에 하나 또는 2개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9, 10, 11까지 끝까지 올립니다. 아마 가장 좋은 향 아니면 가장 오래 타는 양초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죠.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양초를 팔자. 이건 유통에 집중하는 겁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팔리도록 유통 전략에 힘을 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커리어 초기에 배웠던 겁니다. 예전에 P&G에서 일했는데 소비재 제조업체죠. P&G는 거의 모든 걸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P&G 만든 제품이 10개는 있을 거예요. 치약이나 세제 이런 것들. 저는 그 중에 집에서 쓰는 제품 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가끔 언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소비재 연구자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가 이걸 다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이 타월을 어떻게 쓰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깊이 파고드는 연구자들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을 몇 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엌을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심리학, 인류학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직접 나가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행동,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과정이죠.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부분들, 그리고 공식적인 연구를 하면 사람들에게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란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충 관계죠.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 타는 초 아니면 가장 강한 향을 내는 초, 이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물어보는 거죠. 어떤 걸 고를래요?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가능한 해결책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안 되고 실제로 초를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구매할 사람들에게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질문하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감을 잡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옵션을 좁혀가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요. 이 과정을 보면 아주 작은 요소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을 주면, 양초에 대해서 설문을 주면 말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걸 사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쓰는 방식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있죠.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아는데 제가 샤크탱크 같은 투자 프로그램에 출연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자주 듣는 말이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엄마가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매달립니다. 친구 7명이랑 엄마가 살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친구랑 엄마한테 제품을 줘보니까 좋다고 하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